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CES 2024가 대단원에 막을 내린 지도 어느덧 한 일주일 정도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 때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끝나버렸으니까요. 때마침 그때 또 제가 또 회사에서 바빠서 영상을 만들 틈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사 때 바로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끝난 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내놓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CES에서 3가지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를 했거든요. 4070 슈퍼, 그리고 RTX 4070 Ti 슈퍼, 4080 슈퍼, 이렇게 3가지의 라인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라인업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약 2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비하는 엔비디아의 전략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막혀버린 이 중국 시장을 엔비디아가 어떻게든 뚫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CEO 자체가 중화권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모로 중국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칩 자체를 TSMC 팹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거는 주지의 사실이죠. 게다가 한번 또 살펴보면 중국의 채굴 붐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수혜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형 GPU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바로 최첨단 PC 공장이 몰려있는 중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엔비디아에게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겁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표인데 보면 중국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이 55%예요. 거의 대부분은 중국 몰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위가 아메리카 대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의 전체 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25%가 안 돼요. 동아시아가 55%를 먹고 있고 55% 중에 대다수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안 사랑스럽겠습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대입니까? 아니면 차버려야 될 그대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붙잡아야 될 그대거든요. 이와 같이 엔비디아가 중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만한 시장이 없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 가한 미국의 반도체 관련 규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자, 다음의 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무려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나온 규제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꺼낸 규제 카드와 이에 맞불을 놓은 중국의 규제입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힘써 싸웠는지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취한 수많은 제재 조치 중에서 엔비디아에게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지난해 10월부터 발효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엔비디아도 이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면서 현재 A100, H100 등 고성능 GPU AI 가속기들은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소비자 향에서도 최신 모델인 RTX 4090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 미국의 허가 없이 최첨단 사양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AI 가속기 칩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양 PC에 들어가는 일부
외장형 GPU 모델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RTX 4090입니다. 어쨌든 서버에 대체라도 탑재가 돼서 AI 연산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루트를 다 끊어내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성능의 AI 가속기를 따로 제작해서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죠. 바로 A800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가속기는 어찌어찌 해서 대체품인 A80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을 했다곤 치더라도 엔비디아에게 또 다른 흑원 사업이 있어요. 바로 중국에 공장을 갖추고 있는 소비자용 PC 회사의 자사의 외장형 GPU 카드를 판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엔비디아의 흑원이라는 겁니다. RTX 40 시리즈 중에서 최고 하향인, 그러니까 가장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RTX 4090의 수출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러한 엔비디아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회피하면서도 RTX 4090의 성능과 대비를 했을 때 그리 떨어지지 않는 포지션의 저사양 GPU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CES 2024의 엔비디아 키노트의 내용 중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게이밍 부문 수석 부사장인 제프 피셔가 RTX 4070 슈퍼, RTX 4070 Ti 슈퍼, 그리고 4080 슈퍼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들 칩들의 성능을 설명을 했거든요. 제프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TX 4080 슈퍼는 AI 영상을 기존 모델보다 1.5배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불리죠.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처리도 5배가량 빨라졌다. 무엇과 대비했을 때? RTX 30 시리즈와 대비했을 때 이만큼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좀 후술을 하도록 하고요. 뒤로 밀어두겠습니다. 이보다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발언이 바로 직후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들 제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수출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쩌면 이번 엔비디아의 CES 2024 키노트의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준수한 성능을 내면서도 중국에 판매가 가능한 소비자용 GPU 제품 라인업이 생겼다. 이것을 천명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바이든 열심히 막아봐라. 난 네가 뭐라든 팔 거다. 라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정적으로야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팔지 않는다는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옳은 조치다 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시장이죠. 절대 시장입니다. 전 세계의 어느 공간에서도 이 물량을 받아줄 대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길을 쓰고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팔아먹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든 중국이라는 이 거대 시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담으로 2023년은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한파의 시기였죠.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이 2022년도와 대비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2023년에 폭락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큰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거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초거대 시장이 일순간에 봉쇄가 되어버리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반도체들이 악성재고로 쌓이게 되었고, 이것이 치명적인 반도체 시장의 침체를 야기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만 반도체 가격 폭락의 주범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 중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중국 내 IT 경기 자체가 죽어버린 까닭이 크기도 했으니 그 원인이 규제에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대중국 규제가 하나의 거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RTX 4070 슈퍼, RTX 4070 Ti 슈퍼, 4080 슈퍼가 출시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을 뽑자면 어떻게든 봉쇄되어 있다시피 한 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RTX 40 시리즈 슈퍼의 출시를 단순히 중국 시장을 뚫기 위한 엔비디아의 꼼수로만 바라봐야 될까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RTX 40 시리즈 슈퍼 발표 내용 중에 성능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은 여실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발표 현장에서 RTX 40 시리즈 슈퍼의 성능 중 가장 부각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전력, AI 가속 성능,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성능 개선.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RTX 4070 슈퍼의 스펙시트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은 텐서코어의 속도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줄이고요. RTX 4070 슈퍼의 텐서코어는 4세대 제품이 적용이 되었고 속도는 568 AI 토프입니다. 전작인 RTX 3070의 경우 163 AI 토프이고요. 전전작인 RTX 2070 같은 경우에는 63 AI 토프가 나와요. 전작에 비해서는 무려 2배 이상, 2.5배 이상이죠. 엄청난 AI 성능의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 이게 전성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전작과 비교한 그래프를 보십시오. RTX 4070 슈퍼, RTX 4070 Ti 슈퍼, 그리고 4080 슈퍼의 전성비를 나타낸 이 그래프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RTX 3080의 350W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고 사양인 RTX 4080 슈퍼의 경우에도 최대 출력이 320W에 불과해요. 약 30W 정도 덜 쓰는 거죠, 전력을. 이렇게 저전력 환경이 주로 조성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공장이 저전력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상당한 저전력이죠. 저전력 환경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이에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을 덜 먹는 4070 슈퍼, 4070 Ti 슈퍼, 4080 슈퍼. 자, 이 저전력 환경에 특화된 GPU들은 어디를 겨냥한 걸까요? 바로 가정용 PC를 겨냥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전작 대비했을 때 약 3배에 육박하는 AI 성능을 가진 GPU가 가정집 PC에 탑재가 되는 거라고요. 가격도 꽤나 저렴하게 풀리죠. 전작인 RTX 40 시리즈와 거의 유사한 가격에 풀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준수한 AI 가속 성능을 가진 소비자용 GPU를 적극적으로 보급함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AI 연산은 대부분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모델 크기도 엄청나게 컸고요. 연산량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력 먹는 하마였다 이겁니다. 또한 소비자용 PC에 H백을 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아무리 PC가 비싸도 200-300 정도는 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H백이 탑재되면 수천만 원대로 뛰어버립니다. 이거 가정용으로 못 써요. 아무리 비싸도 200-300을 넘지 않는 PC 가격이 단순간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게 될 겁니다. 부담돼서 어떻게 쓸까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못 쓰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RTX 40 시리즈 슈퍼 라인업의 탄생은 GPU 가속기에 근접하는 허들을 획기적으로 낮춤을 통해 이젠 서버뿐만 아니라 가정용 PC에서도 이 소비자향 GPU 가속기의 최강자 자리를 엔비디아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모바일과 PC 그리고 랩탑 등 세그먼트를 가리지 않고 온 디바이스 AI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2023년이 LLM의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2024년은 온 디바이스 AI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온 디바이스 AI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의 한 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용 AI 가속기를 출격시킴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